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9월 25일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 상승 또는 시즌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저의 생각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환희에 젖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아직 불장이 남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업토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끼워 맞추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업토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10월달마다 비트코인 시장이 올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좀 보면요, 이 월간 수익률을 10월달에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2013년 이후부터 집계를 했을 때 항상 이제 10월달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있었다. 하지만 강한 상승이 40% 10% 이렇게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업토버 랠리가 좀 예정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2월달에도 이렇게 3일 빼고 3번 빼고 전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토버 랠리다 뭐 딱히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너무 좀 끼워 맞추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래서 이제 업토버 랠리가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매해 반복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 이 10월달 이번 달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뭐 조금은 있겠죠. 근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 버블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버블 지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실제 비트코인 이렇게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이게 비트코인 버블 지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재는 비트코인 버블이 점점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생기고 있는 추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버블이 1도 안 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비해서 비트코인 버블은 예전 2021년도만큼의 버블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2019년도만큼도 오지 않았고 2023년도만큼도 사실은 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버블은 이제 계속해서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제가 말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이제 대다수인 얘기들인데, 알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버블 지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밑에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제 항상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면서 생길수록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버블들이 항상 동반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사실 반감기를 지나면서도 비트코인에 강한 반감기가 없었어요. 강한 버블 지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반증하듯이 알트코인들 또한 많이 상승을 한 알트코인들이 없어요. 진짜 알트코인들 뭐 10배 올랐다, 뭐 몇십 배 올랐다 라고 하는 알트코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설거지 또는 매집 형태를 좀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을 뿐이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레인보우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실제로 비트코인에 지금까지 상장한 이후에 모든 차트가 나온 이후의 차트를 이제 밴드로 표시를 해서 실제로 밴드 하단 이제 프리세일 구간 완전히, 그리고 이제 중심 어느 적정 구간, 그리고 이제 과열된 빨간 색깔 구간,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자리는 약간의 바닥에서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그랬지만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 강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고 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과열 구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열의 빨간 색깔 정점의 구간에 올랐다가 지금 거의 5년 넘게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2021년도부터 보다는 지금 가격이 거의 2배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때는 2021년도에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차트랑 이게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는 지금 장기 이평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기 이평이 이렇게 밑에 있었고 장기 이평과 여러 가지 이평선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이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242평이라고 하고 또 482평이라고 하는 이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주가와 얼만큼 붙어있냐를 가지고 과열이냐 과열이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실제로 12월달 2025년 1월달 그리고 2024년 12월달에 알트 불장들이 오고 비트코인 버블장이 왔을 때 그때 그 장기이평 241선과 481선이 이격도가 많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격도가 거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는 왜 이제 없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여기 이 간격 481선과 241선과 현재 주가랑 관계가 거의 비율이 1대1 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와서 우상향하고 있는 거의 반도체 차트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차트랑 비슷해요. 이게 기관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 과도기잖아요. 지금이 제도권 안에 없다가 여러가지 ETF들이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의 순유입들이 되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과한 버블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지금 당장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수익률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 구간에서 강한 매집을 통해서 진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투자의 이제 수익률을 걷어가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투자 회사들 그리고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수익률 1등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국민연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 이렇게 변동성 있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한 스트레티지나 이런 여러가지 해외 미국 주식들을 간접 투자를 통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거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 비트코인 수익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보시면 3배 가까이 넘는 수익률을 냈다. 근데 이 3배도 되게 안정적으로 낸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기관들은 진짜 뭐 10배, 100배를 노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은 정말 3억까지만 가더라도 2배의 수익률을 내는 거고 기관들은 지금 자리에서 2억까지만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의 20%가 넘는 수익을 내는 거니까 기관들은 정말 그렇게 매매를 해서 그냥 안정적인 연말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버블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비트코인 버블, 알트코인 버블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증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좀 봤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레인보우 차트도 보시면 지금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정점의 구간에 아직 한번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버블 지표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버블 지표가 아직도 버블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차트로 봤을 때 밴드 하단에서 아직도 과열 구간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도 바닥 구간이고 그리고 과열 구간, 버블 구간이 오지 않았구나 라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뉴스거든요. 이제 여기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량이 9년 만에 거의 최저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거래소의 이더리움 공급량이 최저치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 들어있는 이더리움이 지갑수를 세봤을 때 지금 거래소에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 물량 나올 것도 없고 이더리움이 급락을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주가를 방어해줄 이더리움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더리움의 유통 주식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의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매도세가 나와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시장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버블장이 되면 나오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외부에서 개인 지갑들에서 거래소로 자금이 유입이 돼요. 그 말은 해외 거래, 그러니까 다른 개인 지갑이나 다른 이제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기나 여러가지 그 거래소에 없던 코인들이 거래소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악성 매물대를 만들면서 폭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고 뭐 스테이킹 언락되는 게 많다고는 하지만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공급량은 거의 최저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나올 이더리움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블이랑은 완전히 지금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골드가 금값은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는데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냐 라는 얘기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금값도 올라가는데 달러 가격도 올라가요. 달러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달러도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원래 금값이랑 달러 가격이랑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둘이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투자처가 떨어진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주식, 나스닥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원래 두 개는 인버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인데 달러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심지어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달러와 그러니까 화폐와 이런 투자처, 안전자산들이 같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질 때는 딱 하나예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망한다, 실물 경기가 망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파산하고 뭐 줄도산하고 이제 진짜 뭐 실물 경기가 망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또 IMF 와가지고 경기가 박살이 나니까 달러라도 가지고 있고 금이라도 가지고 있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런데 오늘 지표 발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경제 캘린더 보시면은 여기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되냐 경기 침체가 안 되냐는 고용지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퇴사를 하고 이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많아질 거고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여기 뭐 소비자 물가지표, GDP 물가지표 다 의미 없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지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온다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높게 나오면 안 돼요. 낮게 나와야 돼요. 왜 낮게 나와야 되냐면 보통 이제 낮게 나오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무조건 높게 나오거나 이전치랑 똑같거나 예측치랑 비슷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용이 그러면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연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 예측치나 이전치보다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면 그럼 경기 침체로 이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장의 투심들이 불안함이 이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 사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칭하지만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바라볼 때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은 사실은 불안전한 투자 자산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반증은 지금 금값도 오르고 달러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해외 증시도 올라가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만 안 오르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아니고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못 올라가요. 알트코인들이 못 올라간다는 건 이 버블 지수로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론이 답이 나왔어요. 지금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고용이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요번에 이제 연준에서 말했던 게 금리 인하 스몰컷 0.25%는 했고 그 다음 두 번까지도 거의 고정이다 라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사실은 주식이고 뭐고 다 떨어져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 시장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랑 금리 인하랑 예를 들어 같이 와버리면 전 세계 그냥 뭐 이렇게 꼬꾸라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제대로 좀 나와주면 아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안전자산인 금에서부터 약간은 불안전자산 수익률이 높은 이런 투자 시장으로 자금들이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제가 또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M2 통화량과 비트코인과 버블에 관련된 그래프에 어제도 보여드렸던 지금 M2 통화량 유동성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나스닥과 금은요 저 유동성을 따라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금과 나스닥도 아마 뜯어보면 나스닥 중에서 빅테크 기업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안전자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넣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은행만큼의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내가 지금 돈을 넣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금과 이런 뭐 테슬라, 뭐 애플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에 넣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아니래. 오늘 지표 나왔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데? 그럼 이 돈을 이제 금을 좀 팔아가지고 내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거에 투자할까? 라고 할 때부터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저녁에 글로벌 이거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결과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9시 반 이후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저의 이제 그냥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9시 30분에 오늘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뉴스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차트를 좀 같이 보면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110K짜리 111K짜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 추세선과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로도 그려놨지만 이 4시간봉 12시간봉에서 이런 오른쪽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가 왼쪽이 높아지고 오른쪽이 높아지는 쌍바닥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 요 쌍바닥 자리면 있잖아요. 고점에서부터 가격이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 이후에 주가가 항상 이제 그 주가는 횡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110K부터 이 구름대 115자리만 완벽하게 지금 돌파해가지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차트는 122K자리까지 위로 열려있는 차트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이 요런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요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번 더 바닥을 밀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보시면 또 이제 차트에 숨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잖아요. 그동안 주가가 여기를 111K 요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거래대금 평균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요 똑같은 한 7일 8일을 전으로 돌려서 봐보세요. 이때보다 지금이 월등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매일매일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비트코인 ETF가 3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라는 뉴스가 같이 온체인 데이터가 좀 나와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극한의 공포를 밀어넣고 있으면서 기관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알겠지만 고점에서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10월 안에 다시 한번 120K를 찍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거를 근거로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110K를 깨지면 안 되는 거죠. 110K를 깨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롱타점을 좀 잡는다면 요렇게 이제 롱타점을 좀 잡는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보니까 롱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롱 시그널이 나오면서 여기 밴드 하단 자리에서 좀 이렇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보시면 어쨌든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이 상단은 113, 114 그리고 하단은 111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에 이거를 좀 발판 삼아가지고 111.5 여기를 좀 지지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준다면 이번에는 이 상단의 저항을 세 번째 돌파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115K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은 구간이고 중장기적인 흐름도 지금은 조금 하락하니까 무서울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흐름도 쌍바닥을 만드는 오른쪽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고 저점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 둘 다 나쁘지 않고 여러가지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가 좀 떨어지고 알트들이 좀 밀리면서 되게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은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들 보면 다 신규주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제로지, 뭐 사인, 스토리, 라그랑주
다 최근 들어서 50% 100%씩 올랐던 코인들이 빠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오르던 코인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알고랜드 마이너스 1%, 그리고 보시면은 리플 마이너스 1.9%, 도지코인 마이너스 2%. 사실은 마이너스 2% 3%에서 위아래 움직이는 선이지 어제 저점도 안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자리가 우리가 뭐 알트코인들이 막 망하거나 뭔가 알트코인들이 절대로 이제 다시 못 볼 가격을 형성했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10월달 옵토버도 없고 불장도 없어가지고 110K 이탈되면서 얘가 90K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매매를 또 하면 되니까 크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무서워서 막 손절하고 시장 떠나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 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금값이랑 달러 가격이랑 사실 같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이제 약간의 버블장으로 올라가기에 초입이에요. 예전에도 이랬고 2021년도에도 이랬고 제가 지금 매년 트레이딩을 진짜 한 1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뉴스들과 경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진짜 불장 그리고 버블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경제 상황들이나 매크로적인 관점이나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